안녕하세요. 비니준입니다. 이번 편은 중3과학 자극과 반응 중에서 감각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보통 이 감각기관은 우리가 오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눈, 코, 입, 귀 모두 사람의 머리에 위치해 있죠. 물론 다음 그 피부 감각은 온몸에 분포되어 있고요. 자, 보통 이 감각기관에서 느낀 이 모든 감각들은 어디로 최종적으로 전달이 돼요? 네, 맞습니다.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 감각, 자극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느끼고 판단한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럼 감각기관 중에서 우리가 보통 눈이라고 부르는 시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물에 비친 이 빛이 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사실은 이 부분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각막이라고 불러요. 각막. 그리고 요 열린 공간을 동공. 이건 그냥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이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이 눈을 만약에 정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가장 큰 동그라미가 있고 안에 검정게 보이는 요 구멍. 그리고 이 주위에 요거는 뭐예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홍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외국인, 서양인가 뭐 동양인의 홍채, 눈 색깔이 틀리다 하면 보통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채 얘기하는 거예요. 홍채. 간혹가다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인종에 따라서 이 홍채의 색깔이 틀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왜 검게 보이냐? 이 눈 안이 어둡게 유지가 돼요. 카메라 안이 어두운 것처럼 필요한 빛만 들어가서 망막에 맺히는 것 뿐이지 평소에는 어둡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이 안쪽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구멍을 동공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 렌즈의 역할을 해주는 수정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렌즈의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각막도 있고 수정체도 있어요. 그럼 이 각막과 수정체 모두 빛의 굴절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이 각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수정체는 안쪽에 있지만 각막의 굴절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각막이 혼탁해진다거나 어떤 병이 걸리면은 이 각막이 손상이 돼서 보통 이제는 눈에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근시 같은, 그죠? 근시나 뭐 이런 것들 수술할 때 어디 수술을 해요? 각막을 깎아낸다 그러죠. 라식 수술, 뭐 라섹 수술. 그게 어디를 수술하는 거예요? 요 바깥에 있는 각막에 대해서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막이나 수정체 모두 빛의 굴절을 담당한다. 근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가끔가다 이 각막을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각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꺼풀이나 홍채는 바깥에서 빛을 아예 차단을 시켜주거나, 자, 눈꺼풀은 사실은 눈이라기보다는 밖에 있는 피부지요. 피부를 들어 올렸다가 한마디로 눈을 우리가 떴다 감았다 하는 것은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눈꺼풀 얘기하는 거예요. 카메라의 셔터 같은 경우는 빛을 아예 열었다, 뭐 차단했다. 근데 홍채는 아까 말했듯이 요 눈의 뭐 색깔이 틀리다 요 부분인데 이 조리개처럼 요게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우리가 동공이라고 부르는 이 가운데 빛의 통로인 동공을 뭐 크게 했다 작아졌다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홍채는 절대로 완전히 닫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뭐 위급 상황 때 이렇게 기절했을 때 뇌가 손상이 된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어디를 봐요? 이 홍채가 줄어드냐 그 프레시를 이렇게 비춰보죠. 다 뭐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 홍채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각막 수정체로 들어간 빛이 망막에 맺혀서 망막에 있는 어디? 황반이라는 곳에 시세포가 있어요. 그 황반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럼 그게 시신경을 통해서 결국 뇌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 망막 중에서 이 황반의 시세포가 있는 거고 유일하게 시세포가 없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있는 시신경들이 모여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맹점이라 그래요. 요 맹점에는 유일하게 어때요? 시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다가 눈을 점점 옆으로 돌리면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 눈으로 들어간 빛이 어디에 맺혀서? 이 맹점에 맺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락막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빛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평소에 어둡게 유지해주는 그냥 막이에요. 암막 커튼 같은. 그래서 카메라도 보통 어때요? 쇠로 된 아주 탄탄한
케이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셔터가 찰칵하면서 열리면서 필요한 빛만 들어가서 필름에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의 기능과 눈의 기능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시험에 출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 셔터, 그 다음에 조리개, 이거는 눈꺼풀이나 홍채, 그쵸? 빛을 차단하냐 아니면은 빛의 양을 조절하냐, 기능이 약간 틀려요.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굴절을 시키는 수정체, 여기에 생략된 각막, 아주 중요한 각막 잊지 마세요. 자, 라식 수술은 각막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름과 같이 상이 맺히는 곳은 망막, 그 다음에 어둡게 해주는 맥락막.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빛이 들어와서 어디? 바깥에 있는 렌즈, 각막,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렌즈,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는 말 그대로 가장 큰,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리체를 지나서 뒤에 있는 필름에 맺힌 다음에 필름에 맺힌 상이 시세포, 시각세포를 통해서 이 신경을 통해 갖고 뇌로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홍채 잊지 마세요. 사람의 눈의 색깔이 틀린 곳이 무엇 때문이다? 바로 홍채 때문이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자, 이렇게 시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각 중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그 다음에 이제 굴절률을 조정하는 수정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이 홍채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눈 색깔이 틀린 이유가 바로 홍채 색깔 때문이다. 그죠? 그 홍채에 있는 색소가 틀리기 때문에, 서양인과. 자, 중요한 거는 이 빛이 들어가는 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이 구멍이 바로 뭐라 했어요? 동공. 동공을 감싸고 있는 요 부분이 홍채인데, 홍채가 확장을 한다는 건 홍채가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운데 구멍은 작아질 테고, 홍채가 수축을 하면 구멍은 커지겠죠, 당연히. 그죠? 내부를,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바깥이 수축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안이 이렇게 확장이 되거나 안쪽으로 수축을 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멍은 변하는 거예요. 바깥을 생각하지 말고, 요 안에 있는 구멍.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밝을 때는 이게 확장을 하면서 이 동공이 작아지면서 빛이 양을 감소시켜 줄 테고, 그죠?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을 확장시켜 주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의식을 잃을 때 홍채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후레쉬를 비춰보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극장에 있다가, 극장에 있을 때는 언제예요? 어두울 때. 동공이 이렇게 어두우니까 동공이 완전히 이렇게 열린 상태예요. 왜? 어두운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서라도 시각을 느낄 수 있게. 근데 갑자기 밖으로 나오면은 이 홍채가 이완을 하는데, 확장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멍이 아직도 밖에 나왔는데 동공이 아직도 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두운 데 있다 갑자기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신 이유겠죠. 자, 이번에는 초점을, 굴절률을 조절해서 또렷한 초점이 맺히도록 도와주는 수정체, 한마디로 뭐예요? 렌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막이랑 이 수정체인데, 그 중에서 이 렌즈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서 원래 각막이 뭐예요? 굴절률이 더 강해요. 각막이 한 3분의 2 정도를 담당하고 이 수정체는 3분의 1 정도. 근데 이제는 그 두께 조절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 수정체, 이 부분이에요. 왜? 앞에 있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각막을 하는 거고, 그쵸? 라식 수술 같은 거. 자, 그러면은 이 수정체가 어떻게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가, 바로 이제 이 선모체라는 곳에서, 사실은 얘가 수축하거나 이완해 갖고 그 영향을 받아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건데, 모양체 또는 뭐 선모체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선모체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각막. 근데 여기 이제 소대라는 뭐 근육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떤 기관이 중간에. 바로 선모체랑 얘랑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소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수축을 하잖아요. 얘가 수축을 해. 그럼 얘는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얘가 당겨져. 얘가. 그럼 얘가 당겨진다는 거는 위로도 올라가겠지만 아래로도 내려가요. 한마디로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고. 얘가 당기니까. 그러면 얘가 각막을 눌러갖고 각막은 점점 어떻게 돼? 각막을 누르니까 얘가 각막이 두꺼워져.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을 할 때
각막이 두꺼워지면서 초점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손모체가 이완을 하면은 가운데 있는 소대를 눌러요. 이렇게 수축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이 각막을 당기는 거야. 이쪽으로 당기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더 얇아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손모체가 이완 늘어날 때는 중간에 있는 소대가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모체랑 수정체만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있는 소대라는 게 여기에 지금 생략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운데 손모체 모양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각막이 두꺼워지냐 얇아지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는 노안이 왔다 그러면은 이 수정체의 기능, 조절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를 쓰는 거예요. 그죠? 가까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응? 나이가 들면 점점 노안이 온단 말이에요. 자, 노안은 누구와 관계있다? 수정체 두께 조절. 이거 중요해요. 가까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통 뭐 근시, 가까운 게 안 보여서, 아니 먼 게 안 보여서 안경 쓴 친구들 많죠. 특히 무슨 렌즈? 오목 렌즈. 자,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근시가 생기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있는 각막이 두꺼워져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각막 이 부분. 반대로 이 눈 전체 뒷부분이 이렇게 커져 갖고 이 눈 전체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원래 초점거리는 여기인데 눈이 길어져 버리니까 망막에, 이 뒤에 있는 망막에 상이 제대로 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막 근시가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어때요? 각막이 앞으로 늘어나거나 이렇게 볼록해지거나, 아니면 눈이 뒷부분이 이렇게 볼록해져 갖고 이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래서 이 근시가 있는 학생들 눈을 만져보면은 이 정상인 사람들도 눈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나도 안경을 쓰고 있어서 나도 그걸 잘 느끼는데, 하여간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도록 합시다.